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겠으나 이성 간 반복적인 폭언이나 싸움이 단순한 다툼 수준을 넘어서 스토킹 등의 형사사건 문제로 확대될 경우라면 갑작스레 경찰서로부터 교제폭력 경고장 서류부터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연인 관계에서 싸움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때 다소 폭행 시비가 있었다 해도 교제폭력 신고를 당하기는 했으나 오래 사귄 애인 사이이니 설마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서 수습하면서 상대방과 화해도 하고 신고는 취하시키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폭행이나 협박, 심한 언쟁이라도 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곧바로 교제폭력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교제폭력은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고 하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낸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 부탁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해버리거나 합의서를 내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폭행이나 스토킹 등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수사팀에서는 피신고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 및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 등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발령하면서 즉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안은 나중에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사건이 없던 것으로 되는 소위 반의사불벌죄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하는데요. 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유라면 설령 애인에게 사과하거나 설득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교제폭력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그에 무관하게 계속된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언쟁이라도 신고가 누적되면 교제폭력 코드로 관리되어 다음번에는 곧바로 접근금지나 격리 조치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이 반복성이 없었다고 해도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매뉴얼에 따라 반복적인 신고까지는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근거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도망갔는데 가해자가 20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요구했다면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 행동과 맥락과 의도를 조사 당일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처벌법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외에도 교제폭력에 자주 동반되는 상습 폭언, 휴대전화 무단 열람, 생활 도구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에 관하여도 가해자를 적극 형사 입건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생수통이나 젓가락, 우산 등의 생활 속 물건이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하고 협박한 경우라면 각기 특수폭행, 특수협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소지하여 범행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 입장을 반영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폭력 경찰 조사에 있어 주의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는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판을 키우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제폭력 경고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게 그 정도까지 갈 일인가 하는 생각에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애인 사이인이 집에 찾아가 평소 싸우고 화해할 때처럼 오해를 풀려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합의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적정 합의금 조율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시 사건 발생의 경위와 정황, 폭행과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경우라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에도 힘써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을 받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영역으로서 단순히 다툼만 한 것뿐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강화된 법 규정과 경찰 수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정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교제폭력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도 매우 중요하기에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폭행 신고도 교제폭력 긴급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교제폭력 코드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무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긴급 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재판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행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제폭력 긴급조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의무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